지금 이제 단독으로 시사인에서 보도한 내용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호주의 최대 석유개발 회사가 영일 만에 대해서 가망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금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기사 입력 시간이 7시 11분이니까 얼마 안 됐네. 조금 전에 이제 나온데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더사이드라는 회사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시사인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에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이제 이런 유수한 탐사 전문 회사들이 찬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런 내용도 실제로 대통령의 공신력을 굉장히 지금 깔아먹는 이런 것이다. 아니 이제 다음 주만 돼도 아니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우리가 언제 나온다 그랬냐. 또 이제 말 바꾸기 시작한다니까요. 2,000조라면서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아니 국가가 발표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보세요. 그러면 2,000조라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파시즘의 논리입니다. 지금 전계환 대표하고 저하고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스튜디오의 지붕이 무너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없죠. 진짜 없습니까? 0.0001%라도 없을까? 0.00000001%는 있겠죠. 아니 저기 뭐냐 옆에서 건물이 무너져 바위가 날아올 수도 있고 뭐 혜성이 지구에서 충돌할 수도 있고. 자, 이 스튜디오에 지금 방송 중에 지붕이 무너질 가능성은 제로가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여름에 어디 저 휴가 가실 때 비행기 타셨죠? 비행기 사고 날 가능성이 있죠. 그 비행기 떨어질 가능성이 제로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는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 여기서부터 possibility가 probability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개연성이라 그래요. 0.001%라도 이 지붕이 무너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아마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요. 가능성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기 영일 만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은 양에 따라 가지고 0.001%라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게 아예 제로는 아닌 거예요. 제로는. 어디서 가스가 픽픽 나오면 방기가 잦으면 똥 나온다고 가스가 많아지면 어디선가 석유는 좀 있는 거 아니요? 그게 똥과 방기의 관계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0.001%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가능성을 얘기해야 됩니까? 개연성을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게 논리적인 건데 우리가 저기 국방위에서 저 의원들이 국방장관 보고 그래요. 장관, 올해 4월에 꽃게잡이철에 북한이 저 포를 쏘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장관이야,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쏠 조짐은 안 보이고 개연성은 없지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지. 다음날 조선일보 일면에 국방장관, 올 4월에 북한이 포쏠 도발할 가능성 있어. 이게 일면 머리로 실리는 거지. 자,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갑자기 개연성으로 둔갑되는 순간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일 만에 아무려면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0.1%도 없겠습니까? 있겠지. 소량이라도.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140억 배럴이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라고 이제 하면은 국민들은 개연성으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이게 갭이 생기는 거라면 이게 개연성이 아니고 사기로 받아들여지겠는데요. 근데 2,000조라고 얘기하고 문자적으로 맞는 얘기잖아. 문자적으로는 가능성만 얘기했다는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신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가능성이고 가능성이는 틀리면 안 틀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 틀리지.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전체가 비정상이 되는 허위로 완전히 뒤덮이는데. 그래서 이 저기 사이비과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함정은 뭐냐면은 가능성과 개연성을 의도적으로 그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도해내는 방식이에요. 그걸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인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그래요? 네. 특히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70년간 시달렸어요. 70년간.
그래놓고 만일에 1%라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임무래. 그러면 봄이 되면 여름이 위험하다 그러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위험하다 그러고 이거 우리 군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건데 왜 이런 말이 논리적이지 않느냐. 이걸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또 몇 년 걸려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꼭지 도는 거지 이제. 자, 지금 예. 마이엘님께서는 이제 그 거구농객인 조갑재 선생도 석유는 뻥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월에 그 연두 기자회견 한 걸 보고 탐사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갑재 기자가 탐사 보도를 그때 해서 국제신문 기자였어요. 국제신문 부산 국제신문 기자였죠. 국제신문 기자였는데 탐사 보도를 했는데 과장이다 그랬어요. 예. 그 순간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거지. 예. 그래가지고 연락도 터지고 그랬던 기억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요. 정규재 논설위원도 지금 뭐 뻥카다 뭐 너무 웃긴다. 보수가 더 잘 알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하도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대통령 1월에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어디 웅변 대회를 나갔거든. 그러는데 앞에서 여학생이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이 웅변을 하는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북쪽에 김밀성이 들어라.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온단다. 약 오르지 용용 죽겠지. 이렇게 방공 연설을 하더라고. 웅변을. 그런데 그날 웅변대회 주제가 다 이거였어. 예. 초등학생 그 출전하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팔자 고치는 줄 알았지. 저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릴 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산유국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난리에 조갑재가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네. 중앙정보부에서 가만 놔뒀겠어요? 잡아갔죠. 그 분위기가 작년 부산 엑스포에서 또 나타났던 겁니다. 그 사기극이. 그래서 부산 지역 언론이 마치 천지개벽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대구 경북 언론이 하나같이 나서서 네. 이제 드디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가 듀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듀바이가 이게 웬 말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항상 PK, TK는 우선 공략 지역인데 이번에 저기 이럴 때 대구 서문시장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상인들이나 사람들 온통 화제가 막걸리 짱 기울이면서 이 얘긴데 대구 경북에 기분은 좋잖아. 기분은. 예. 그리고 잠시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다. 선물 하나 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제목이 김종대의 직격 윤석열 정권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제 아까 초현실적 그리고 뭔가 감에 의존하는 정말 감각적인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사안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탄핵 사유가 되는 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특검은 무조건 맡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정치적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줄 수는 국민의힘은 더 위험한 집단이 돼가고 네. 있어요. 자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그 데니얼 지블리시트하고 스티븐슨이라는 두 학자가 우리 사회의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으로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속편이 이번 5월에 또 번역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극단적 소수는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그걸 읽어보고서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트럼프 휘하에서 미국 공화당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내막이 싹 나와. 트럼프가 무장 폭동을 시도하고 저기 군을 동원해가지고 투표를 부정하는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탄핵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공화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때 공화당 263명의 의원 중에 17명의 소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트럼프 비판을 합니다. 그 의원들 다음 선거에서 전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이 스토리를 쫙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하고 똑같아. 자 관통하는 논리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극단적 민주주의보다는 예. 일신의 영달을 추구했다. 민주주의를 배신하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1년에 1월 6일 날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은 이게 민주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미국의 연방검찰은
그 트럼프에 대해 내라는 뭐 협의를 적용하자고 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 옛날에 이석기 재판의 그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가 반역죄로 하자고 그랬던 건데 이러다가 이제 그 1월 6일 날 조사위원회가 1월 6일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를 공화당이 막아섰고 그러다가 트럼프에 대해서 쿠데타 혐의로 탄핵안이 됐을 때 공화당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트럼프와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를 비판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기 시작하다가 이후에는 거꾸로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변호로 돌아서 마지막까지 그거를 거부하고 트럼프를 비판한 17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다음 선거에 다 떨어집니까? 아니 예비 후보에서 다 떨어졌어요. 오, 본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자,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좀 간단히 민주주의가 예. 이 저자들에 따르면은 세 가지가 파괴되면 민주주의는 끝난다는 건데 첫째,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선거의 패배를 못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폭력을 동원한다. 세 번째는 극단주의자들과 손을 잡거나 자기는 민주주의자인 척하면서 사실상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정당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예.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가장 많은 사례가 쏟아진 게 트럼프 2021년 1월에. 자, 무너지는 건 알겠는데 자, 그래서 이 극단적 소수가 주도하는 데서 선량한 다수가 결국 이길 수는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네타냐후가 극우파 장관 2명한테 포획이 됐잖아요. 네. 갈란트 국방장관하고 스트라우스 재무장관. 예. 두 사람이 그 연정에 참여한 극단주의자들, 시온주의자 아닙니까? 그 2명에 포획돼 가지고 하마스 괴멸을 끝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2명의 장관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극우 정당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극단적 소수가 상식적이고 평범한 다수를 지배하는 이 체제가 출현하는 자, 거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어렵습니까?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기준이 무너지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그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을 동원한다, 그리고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는다. 이번에 예.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교포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무장 시위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총선 이번에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 무수한 발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5% 참패가 어떻게 패배냐? 예. 참패냐? 무수히 들었죠. 그다음에 폭력을 동원한다. 2단계까지는 안 갔지만은 언론은 이미 동원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언론에 대한 방심이라든가 또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강요라든가 이것도 폭력입니다. 폭력이 옹호되고 있고 세 번째는 극단주의자에 대해 못 본 채 한다. 예. 그거 유튜버가 그게 미국의 음모론자 네트워크에 지금 그 맹아가 한국에서 출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전 세계 전형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있고 나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가 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도 펼쳐지고 있다 또는 펼쳐질 수 있다. 여러분 좀 지켜보겠습니다. 숙련공님께서는 전쟁 가능성 매우 높다. 까칠몽님께서는 민주시민들만큼은 더 이상 언론 용산을 속지 맙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김종대 의원이 우리한테 던진 메시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극단의 소수가 지배하려고 정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선량한 다수의 민주시민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댓글 보내주신 5,600명의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정대 의원 이렇게 고생하면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스픽스라는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이 과정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또 던져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김종대 레이더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논쟁거리를 갖고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방송 시청해주시는 여러 동포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열심히 노력해 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김종대 의원님 감사 한 번 더 드리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